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한국에 가야 할지 고민된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꼭 한국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왜 그래야 할까 궁금했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왜 주변에서 한국에 가야 한다고 했는지 알게 되고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국에서 체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말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가족의 정 같은 것도 못 느꼈어요. 미국은 하도 개인주의 사회이다 보니 저는 혼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결혼에 관한 생각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유일한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미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에 새로운 프로그래머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온 강성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성민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약간은 무뚝뚝한데 은근히 옆자리에 앉은 나를 챙겨줬어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에 관해 관심이 크게 없어서 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챙겨주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직장에 늦게 나오거나 할 때면 낮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알려준다거나 일이 바빠서 점심을 못 챙겨 먹은 나를 위해 샌드위치를 사오기도 했어요. 허세만 가득한 미국 남자들에 지쳤는데 이 한국 사람은 뭔가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달려들어서 저를 밀치며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도둑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그 도둑을 제압했고 마침 달려온 경비들 덕분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을 제압한 남자는 그 성민 씨였습니다. 그는 내 핸드폰을 들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면서 내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성민 씨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나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성민 씨는 놀라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 도둑을 달려가서 제 앞까지 한 사람이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날 걱정해주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걸 언제나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 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도 임신도 어려서부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참 얼떨떨했어요. 남편은 마치 내가 무슨 유리잔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찌나 조심하면서 대하는지 제가 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배가 불러옴에 따라서 시댁에서 당장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하였어요. 물론 의료비 때문에 한국에 갈지 남편과 상의를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직장을 다니니 보험도 있고 굳이 한국에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에서 출산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물론 저도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의료비까지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운이 나빠서 산모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생전 본 적도 없는 가격의 높은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니 무서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쫓겨나듯이 퇴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병원비가 부담되어 아예 집에서 출산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댁이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한국에 가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한국의 의료기술을 미국보다 대단하다며 꼭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댁 식구가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없이 살아와서 그런 것인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을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아빠와 이 일에 대해 통화를 했는데 엄마라도 있으면 아이를 낳고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한국에 가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 테니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음이 울컥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의 조언과 꼭 한국에 오라는 시댁 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결혼식 때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희가 출발한 샌프란시스코 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입국 수속도 QR코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미국인인 저도 입국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은 빌딩이 많은 대도시였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많이 발전한 곳이고 풍경도 멋져서 한참 밖을 구경했습니다. 시댁은 엄청 큰 단지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미국은 이런 대단지의 고층 아파트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했어요. 무척 긴장되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옆에서 저를 지켜줘서 안심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나면 바로 퇴원할 줄 알았는데 자연분만 후 2박 3일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입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를 낳고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다음 날에 퇴원한다던데 3일이나 병원에 머물러도 되는 건가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면 안 된다면서 영양제 링거까지 맞아야 한다며 입원하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은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 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나온 병원 영수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3일이나 입원해 있었는데 다 합쳐서 50만 원도 안 나온 것이에요. 미국이었으면 1,000만 원은 넘게 나왔을 텐데 한국의 의료도 대단한데 보험도 너무 좋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퇴원 후에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예약해 놓으셨다고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남편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줬지만 미국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말해주는데도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병원 같은 곳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조리원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어요. 마치 고급 휴양 호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조리원은 입구에 들어갔더니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벨을 누르고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 후에 입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들어가자마자 벽에는 에어 샤워기가 있어서 몸을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었어요. 산후조리원 안에 나쁜 균 자체를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아기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놀라게 됐어요. 정말 호텔방 같았거든요. 방도 엄청 넓었는데 킹사이즈의 고급스러운 침대도 놀라웠어요. 옆에는 칸막이가 있고 커다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소파가 우리 집에 있는 소파보다 크고 편해서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정말 좋다고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방 안에는 세면대가 있고 샤워실과 비데가 있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거울도 놓여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젖병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도 있고 침대를 청소할 수 있는 작은 청소기도 있었어요. 아기를 위한 작은 침대도 있었는데 갓난 아기용 침대라서 그런지 정말 장난감처럼 작고 귀여운 침대였어요. 처음 와본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놀라웠어요. 저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는데 산후조리원은 정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몸 곳곳이 아프고 부었는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몸에 손대는 게 싫었는데 몸 마사지를 받고 나자 순환이 잘 되어서 그런지 붓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우나 룸도 있었는데 벽에 허브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룸에 앉아 있으면 향도 좋고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조리원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식 외에도 두유 나간식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식사를 주는지 식사를 다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국 조리원에서 주는 식사는
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이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것은 미역국이랑 국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해산물 자체를 잘 먹지 않아서 김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미역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처음 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해초를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입 먹자마자 그 풍미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미역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먹고 나서 속도 너무 편했어요.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은 산모는 미역국을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미역국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유해야 할 때는 제 방으로 아기를 데려오는데 그 외에는 아기 방에서 간호사분들이 아기를 봐줬어요. 데려다 달라면 데려와 주시기는 하지만 아기가 보고 싶을 때마다 데려다 달라고 하기는 곤란해서 남편이랑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기를 봤어요. 정말 귀여운 작은 콩 같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친척들도 우리 아기를 보러 왔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며 눈에 행복이 가득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언제라도 휴대전화로 아기 상태도 바로바로 영상으로 확인도 가능했어요. 제 방에서 언제라도 아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를 봐주는 전문가들이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는 다른 산모들과 함께 수업도 들을 수 있었는데 아기를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과 아기를 어떻게 씻기면 되는지에 대한 수업도 들었어요. 남편도 같이 들었는데 초보 부모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수업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산후조리원 동기와도 친해졌는데 이번이 첫 아기 출산이 아닌 분이라서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천국이라면서 있는 동안 푹 쉬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올 때까지만 해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 덕분에 몸도 잘 추스를 수 있었고 아기도 어떻게 돌보면 될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경험해보니 대단한 문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모가 아프면 병원에서 그냥 진통제만 주는데 이렇게 몸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굳이 진통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 보니 아이를 낳고도 피자나 햄버거 같은 평소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고 나서 시댁으로 갔어요. 저에게 시부모님이 아직은 어색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기가 울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잠도 줄여가면서 번갈아가며 아기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산모는 음식이 중요하다면서 야채는 꼭 익혀서 주시고 아이 낳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 콩자반이라는 음식이 좋다고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미국에 가서도 많이 해먹으라고 요리법도 알려주셨어요. 특히 밀가루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식 요리를 해주셨는데 계속 먹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돼서 좋았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잘 먹자 미역국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 조개도 넣어서 해주시고 새우도 넣어서 해주시고 소고기도 넣어서 끓여주셨어요. 저는 그중에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저한테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준 적이 없어서 굉장히 감동하였어요. 이게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기와 함께 미국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요리들이 그립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배웅해주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던 시어머니가 참 고맙고 따뜻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이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출산 후에는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아서 출산한 여성은 몸 관리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3주 이상 몸조리를 하는 문화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없어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산후조리원의 문화 덕분에 몸도 잘 챙기고 한국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